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하락하고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초반 빨간불을 켜는 양시장은 오전 10시 이후 힘을 잃으면서 하락세로 전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간신히 2,550선을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867.1.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은 반도체와 일부 IT 업종 등 좀 선별된 주도 테마가 버티면서 이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주식 1,5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에코프로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많은 수치고요. 또 같은 날 기관의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주식 5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최우선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 발표된 이 마이크론의 실적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전거래일 대비 1.66%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흐름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목소리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결산월의 차이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한 달가량 이 실적 발표를 일찍 합니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다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장의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은 37억 5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6천만 달러 가까이 상회했고요. 또 GPM이나 EPS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은 시간의 거래에서 3%대 반등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향하게 됩니다.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중요한데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다음 달 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 다르게 AI 부문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고요. 또 그리고 이 중국 CAC 조사 같은 이런 고난을 거친 만큼 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기에 나선 셈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때문에 더 나은 상황에 놓인 이 국내 기업들이 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삼성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이 마이크론의 판매가 확대됐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판매 물량도 확대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도 이 시장 전망을 2천억 원 상회한 이 7,03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굉장히 호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의구심이 상준하는 이 7월까지가 이번 주기에서 편안하게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는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신한투자증권은 경쟁사 대비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우선적으로 강세를 보일 성이 크다, 이러면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세도 상당한데 이 기업들도 한번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수록 전통적인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기회 요인도 크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FN 가이드 반도체 소부장 지수인데요. 연초 이후로 49% 가까이 상승했고 한 달, 세 달 사이에도 11%,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일 텐데, 사실 이 개별 기업들이 워낙에 많고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무 구조는 어떤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는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대덕전자, SNS텍 같은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소부장 ETF를 지난 4월에 상장했고요. 또 오늘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리노공업, 서울반도체, 원익 IPS 같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 글로벌 ETF를 상장했습니다. 개별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이거는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부담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ETF 투자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장한 이 CQ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명 따따블에는 실패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CQ세는 종가는 공모가 대비 205% 상승한 9,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사실 새로 증시에 입성하는 이런 공모주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400%로 변경됐기 때문에 200% 이런 상승폭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저도 이 가격 제한폭이 변경됐다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고 오류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CQ세는 이후에도 여러 종목들이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차트들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알맥 그리고 오픈놀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SGI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IPO 대여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400%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건 그만큼 변동성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CQ세만 해도 이 마감 직전에 11,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한가가 12,000원이었으니까 거의 근접한 건데 마지막에 9,150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이날 장중 고점 대비 22% 하락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장하는 알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높은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